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이야 얘들아. 금요일이야. 금요일.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홍신님 어서 오시고요. 네,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야, 금요일이야 너무 신나잖아 라고 하기엔 금요일이 뭐 별게 없었다고 한다. 사실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는 교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금요일 하면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주말이라는 느낌도 들고, 또 이제 특히 학교,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 이제 주말이다, 쉴 수 있다, 약간 뭐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주말에 딱히 쉬지 않다 보니까 금요일이 별 느낌이 없는 거긴 한데, 보통들은 금요일을 이제 쉬기 시작하는 날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니까 다들 그래서 금요일 좋아하죠.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나름 그래도 낮 시간에 일을 하고 했는데 여전히 좀 게으릅니다. 네, 아직까지 갱생이 좀 덜 된 교수님이어서 낮 시간에 오늘도 조금 게으르게 일을 했어요. 일을 안 하진 않았습니다만 게으르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성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빠듯빠듯하게, 네, 부지런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고 오늘도 아가리로, 네, 아가리 다짐을 하고 있는, 네, 교수님입니다. 네. 제가 그 트게더랜다. 디스코드에다가 그 공지 오늘 하나 또 수정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정을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까먹고 있었어요, 하나를. 와, 저 다음 주엔 바쁠 거라는 얘기 재수강 채널에서 들었어요. 교수님 특, 맨날 다음 주에 바쁨. 아니야. 지금 이제 재수강 채널 올라가고 있는 게 약간 한 달 정도 지금 늦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속도를 따라잡을 거기는 해요. 빨리 올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그 다음 주가 굉장히 바쁜 주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한번 휴방도 있었고, 뭐 아무튼 그래서 좀 바빴습니다. 진짜로 그때. 그리고 지금은 바쁘진 않아요. 예, 바쁘진 않은데 다음 주에 조금 시간이 없고, 바쁘진 않은데 조금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겹쳤어요, 제 일정들이.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고 다다음 주가 제가 진짜 바빠요. 그 다다음 주에 거의 절반 정도 휴방일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좀 그렇게 일정이 상황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아무튼 그리고 내일 일정은 제가 짤 때 까먹고 있었어요. 중요한 일정인데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그 지인의 결혼식인데, 예, 참석을 해야 되는 결혼식이어서 안 할 수 없는 결혼식이라. 그래서 제가 토요일 원래 낮에 방송을 하잖아요, 평상시에. 근데 이제 내일은 제가 오후에 그 결혼식을 참석을 해야 돼서, 그래서 내일 오후 방송을 못하고 내일 밤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거를 그 계획, 일주일 스케줄 짤 때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밤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가 아직 또 하나가 아직 확정이 아니기는 한데, 다음 주 화요일, 아니, 화요일은 상관없겠구나. MBTI J 반납하세요? 아니에요. 저 되게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 계획적이에요. 인프제라고요. 아주 계획적인 인프제입니다. 네, 계획은 열심히 세우지만 지키지 않을 뿐이다. 근데 저 이렇게 스케줄표 이렇게 제 뭐야 일하는 스케줄표도 따로 있고 방송 스케줄표도 따로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렸던 거예요. 깜빡했어요. 개인 스케줄표 핸드폰에 있고, 일하는 스케줄표는 제 수첩으로 있고, 방송 스케줄표는 제가 또 이거 제가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로 만들다 보니까 스케줄표가 3개가 있어서 깜빡깜빡 이렇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다른 날은 괜찮은데 다음 주가 또 토요일에 제가 방송을
아예 못할 것 같아요. 그 저번에 한번 설명하긴 했었는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녹음을 하거든요. 오후에 녹음을 해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방송을 또 못하고 밤 방송을 할게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생 일 하나가 조금 너무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굉장히 바쁘다 그랬잖아요. 그 다다음 주에 바쁜 거가 조금 그거 바쁜데도 일정이랄까? 그런 게 좀 부족해서 다음 주 토요일에 좀 추가적으로 하나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이제 저녁에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낮에는 제가 또 녹음이 있어서 밤에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토요일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방송할 시간이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방송을 다음 주에. 그래서 근데 사실 4월 1일이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이 만우절이라 만우절 기념 방송을 좀 하고 싶은데 만우절 기념 방송을 하고 싶은데 좀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고민 중인데 아무래도 못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 일정이 좀 그렇게 돼서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다다음 주가 진짜 제가 헬이에요. 제 일정이 다다음 주가 뭐 수요일 목요일이야 원래 정기 휴방이니까 괜찮은데 다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4월 7일, 4월 8일, 4월 9일 셋 다 지금 불안불안해요. 방송 일정이. 그래서 4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낮에 방송을 좀 짧게 할 것 같고 4월 8일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낮 방송을 하긴 할 텐데 짧게 방송할 것 같아요. 원래 토요일 낮 방송은 좀 길게 하려고 일부러 토요일에 방송을 그렇게 스케줄을 잡았는데 좀 짧아질 것 같고 일요일은 휴방할 것 같아요. 네. 일요일은 제가 휴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날 일단 제가 원래도 일하는 날이지만 좀 크게 좀 일거리가 끝나는 날이어서 일단 오후에 회식이 있을 것 같고요. 회식할 때 술을 마실 것 같고요.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 아마 한 4, 5시쯤 집에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와서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한테는 금요일부터만 얘기 드렸지만 제가 사실 수, 목, 금, 토, 일 다 일을 해요. 그때. 그래가지고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일요일날 좀 의도치 않게 휴방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체력이 너무 딸릴 것 같아. 그래서 하루 좀 휴방을 하고 그때 좀 유튜브 작업을 하든 뭘 하든 차라리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버틸 제 몸뚱이가 네. 교수님의 몸뚱이가 그때까지 버텨주지 못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제가 지휘자고 네, 현생에서 직업이 지휘자기도 하고 성악가 겸 지휘자잖아요. 네. 실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바쁜 시즌이 있어요. 네. 가끔씩 바쁜 시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스마스고 네. 이때도 대충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 중에 이제 특정 어떤 종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바쁘다는 시기가 무슨 시기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일을 정말 쉬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고주 일요일은 하루는 조금 제 체력적으로 조금 리프레시를 위해서 좀 휴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벌써부터 다다음 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뭘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지금 근 한 달 내에 있는 일정 중에 제일 빡신 일정이기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네요. 죄송하지만 네. 굉장히 바쁜 시기라서 네. 그리고 네 일단은
일정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당장 내일은 낮방송 없이 밤방송 한다는 거, 그거까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저체 시작하면은 항상 앞에 뭔가 자꾸 공지를 하게 되네요. 뭐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고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이게 어쨌든 현생에서 뭐 이것저것 자꾸 손을 대다 보니까 공지들이 이렇게 좀 많네요. 음. 내일 결혼식 너무 가기 귀찮아요. 저 정말 완전 이 트위치를 비롯해서 이 인터넷 인터넷 이세카이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익숙해졌나 봐. 밖에 나가는 게 왜 이렇게 싫죠? 일단 밖에 나가는 게 너무 싫어요, 저 지금. 내일 결혼식을 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껄끄럽고 귀찮고 나가기가 싫고 일단 굉장히 귀찮고요. 근데 안 갈 수 없는 결혼식이라 참석을 꼭 해야 되는 결혼식이라 가는 거기는 한데 너무너무 가기가 귀찮아요. 일단 서울을 가야 돼요. 네. 현생을 소중히 해주세요. 현생을 소중히 해야죠. 그쵸? 현생이 있어야지 사실 이 이세카이도 있는 거니까. 네. 저도 현생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 밖에 나가는 건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네요. 네, 심지어 제가 지금 이제 투잡으로 하고 있는 일도 사실상 집에서 재택으로 컴퓨터로 하는 일이다 보니 정말 나가기가 싫네요. 일단 서울 가는 게 너무 귀찮아요.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서울 가는 거를 전혀 안 귀찮아 했었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장을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악을 하기 전에 제가 성악을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고3 때 시작을 했는데 성악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악을 한 계기이기도 한데 동아리를 했었어요. 노래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합창단 같은 그런 동아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게 무슨 완전히 합창단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남자들끼리 이렇게 있는 남고에서 하는 동아리였다 보니까 무슨 대회 나가거나 연주, 발표회 이런 거 할 때 단복으로 인생 첫 정장을 맞췄었어요. 네, 인생 첫 정장을 그때 맞췄는데 그래서 정장을 고등학교 때부터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부터는 이제 뭐 연주 혹은 뭐가 있을 때마다 정장,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는 턱시도도 입고 연주 때 막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장이랑 구두를 되게 자주 입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특히 그렇잖아요. 정장이랑 구두 신는 거 너무 싫다고, 정장 입고 구두 신는 거 너무 싫다고, 불편하고 발 아프고 막 이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20대 때라 말하니까 좀 그러네. 대학생 때 그 불편함을 몰랐어요. 뭐 늘상 입으니까. 그리고 대학생 때 서울 가는 게 뭐 그냥 일상처럼 갔었어요. 일단 뭐 학교 교수님, 강사 선생님들 뭐 연주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 음대가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단어 하나가 필참이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몇 시에 누구 교수님 독창회 필참, 성악과 필참 막 이래요. 그 필참 안 하면은 참여 안 하면은 막 요즘은 안 그럴 텐데 그땐 참여 안 하고 그러면은 학점을 깠어요. 실기 점수를 마이너스 몇 점을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합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떻게 뭐 지금은 아마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거로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만 하면은 필참이야. 근데 교수님들이 연주를 뭐 어디서 하겠어요? 다 서울에서 하죠. 뭐 진짜 크게 하는 건 뭐 예술의 전당, 여러분들도 알만한 거 뭐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뭐 이런 데들
뭐 그거 아니어도 뭐 서울에 나름 이제 여의도에도 무슨 홀이 있고 건대 입구 그쪽에도 무슨 홀이 있고 뭐 가까운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깝다라고 느껴질 만한 데는 없을 뭐가 있으려나? 뭐 아무튼 여기저기 뭐 우리나라에 은근히 그런 클래식 연주를 할 수 있는 홀이 은근히 되게 많아요. 특히 서울에는 몇 개씩 있어요. 작은 홀부터 큰 홀까지.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들, 교수님들 다 뭐 이제 심심하면은 아니지. 연주를 하면은 뭐 했다 하면 다 서울이다 보니까 사실 서울 나가는 게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대학생 때 조금 특이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교수님들 연주회 다니는 것 때문에 원체 뭐 많이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근데 뭐 대학생 때는 서울 다니는 거 다들 안 귀찮아하지. 막 홍대고 강남이고 엄청 놀러 다니잖아 대학생들 때는. 그래 뭐 서울 다니는 거는 뭐 비슷했다고 느끼는데 정장 입는 걸 안 불편해한 게 좀 특이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들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슬슬 서울 나가기 귀찮다. 특별한 약속 있는 거 아니면은 뭐 딱히 서울 나가는 거 귀찮다. 약간 슬슬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대학생 때까지도 정장 입을 일이 딱히 없다가 회사 들어가고 하면서 뭐 이제 정장을 처음 입게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 때문에 정장 입고 구두 신고 너무 불편해 막 이런 거 막 그런 것들 음,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랐었어요. 제가 독일 가기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리고 좀 제가 좀 유독 좀 그게 좀 커서 우리들 무슨 이제 성악하는 사람들끼리도 무슨 어디 뭐 연주 같은 거 같이 가면은 다들 옷을 물론 당연히 턱시도를 입고 쓰고 보통 그러니까 갈아입을 옷은 다들 챙겨가는 건 사실 맞는데 남들은 구두가 불편하니까 운동화를 챙겨와요. 근데 나는 구두를 갈아 신을 신발을 가져간다는 거는 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옷 말고도. 그게 귀찮은 거야. 하나 더 들고 가야 되는 게. 그래서 그냥 어차피 구두는 계속 신고 있어도 되니까 정장을 벗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슬랙스에다가 위에 셔츠 같은 거? 그런 거 입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슬랙스에 셔츠 갈아입을 옷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럼 이제 다들 연주 끝나고 옷 갈아입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야 담배 한 대 피자 막 이렇게 모이잖아. 야 너 왜 옷을 뭐 안 갈아입었어? 그러면 갈아입었는데?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발 안 아프냐고 구두를 왜 안 벗냐고 그냥 귀찮아서 뭐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딱 독일 갔다 오고 나니까 싹 바뀌었어요. 일단 너무 불편해. 하루 왼종일 그 구두를 신고 있는 게 너무 피곤하다는 걸 아니까 운동화를 꼭 챙겨요 저도. 그리고 갈아입을 옷도 되게 편한 옷, 청바지에 맨투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청바지에 맨투맨에 운동화 빡 너무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연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 나가는 거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내가 연주를 보러 서울을 간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연주인가? 겁나 따져요. 가기 너무 싫어. 서울 나가는 게 너무 귀찮아요. 거기다가 예당을 간다? 예술의 전당을 간다? 예술의 전당이 진짜 좀 꽤 멀거든요. 위치가. 저 사는 곳하고도 따지면 엄청 멀어요. 예술의 전당? 안 가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이면은 다들 뭐 퀄리티가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그러잖아요. 물론 다른 공연들보다 퀄리티 좋죠. 근데 뭐 솔직히 이거는 좀 제가 오만한 거일 수 있긴 한데 제 기준에 봤을 때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공연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예당에서 하는 공연 중에 진짜 그만한 티켓 값어치를 하고 있는 공연이 그렇게까지 많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없진 않고 있는데 모든 공연이 그 값어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리고 티켓 값뿐만 아니고 이제 저처럼 이제 멀리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와 시간과 제 그 피곤한 노력, 그 피곤함과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회비용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내가 예당을 가서 이 공연을 봐야 돼? 굳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 이 공연에? 약간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공연 보러 간 지가 한 1년 된 것 같아요. 안 간지. 1년 전에 갔던 그 공연도 딱히 가고 싶어서 갔던 공연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 뭐 이거는 봐야지 하고 갔던. 그래서 진짜 이제 멀리 나가는 게 너무 싫은 그런 교수님이 되어서 내일 결혼식도 서울에서 해요. 그래도 뭐 예당처럼 그렇게 멀진 않아. 대충 용산 쪽이거든요. 용산은 아닌데 용산 근방이에요. 네, 용산 그 근방인데 용산이니까 가는 거야 진짜. 용산 아니었으면은 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 축의금 보낼게 이러고 안 갔을 것 같아. 그냥 계좌이체하고 안 갔을 것 같아 진짜. 아 용산이니까 가는 거야. 막 진짜 막 너무 친한 사이거나 아니면 정말 빠질 수 없는 결혼식이거나 그런 거면은 뭐 어디든 가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일 결혼하는 사람 지인이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뭐 부탁받은 것도 있고 2차 저차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탁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해줘야지 하고서 가는 건데 내가 용산 아니고 뭐 어디 뭐 강남이다 혹은 저기 뭐 건대다 아니면 뭐 저기 천호다 뭐 이런 서울에서도 저쪽이다 그러면은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그날 일이 있었어. 진짜 거짓말을 해서라도 안 갔을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알면은 굉장히 섭섭하겠지만 제가 참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약속 건대에서 잡으면 진짜 건대 너무 멀어요. 이게 대충 제가 어느 쪽에 살고 있는지 감은 오실 거예요. 서울보다 서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제 기준인데 서울역 있잖아요. 지하철 노선도 기준으로 서울역을 딱 중심으로 잡고 서울을 세로로 쪼개는 거야. 서울역 기준으로 이렇게 딱 쪼개. 그럼 좌우로 서쪽 동쪽으로 나뉠 거 아니야. 서울역을 기준으로 동쪽은 이제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멀어. 그리고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한 2년 전까지는 서울역이었는데 지금은 용산인 것 같아. 용산보다 동쪽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 용산보다 동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용산이 너무 북쪽이라고 생각돼서 남쪽으로 얘기하면 낙성대 2호선 낙성대역보다 동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용산 낙성대 기준으로 동쪽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멀어. 가서 뭐해.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 갈 곳이 너무 적어지지 않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딱히 서울을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전 서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서울을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일단 서울을 가면 교통편도 일단 서울이 복잡하잖아요. 서울이 너무 복잡해서 힘들고 진이 빠지고 가는 거는 오히려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서울까지 나가서 어쨌든 뭐 일을 하든 뭐 약속이 있어서 친구를 만나든 서울을 놀러 나가는 일은 아예 없으니까 논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서울에서 논다라는 개념은 없고 지인을 만나거나 일을 하러 가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돌아올 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갈 때는 대중교통이 그래도 좀 한가한데 올 때는 너무 북적이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미 가느라 시간 썼죠. 가서 일을 하든 뭐 사람을 만나든 어쨌든 체력을 소모를 했죠. 근데 돌아오는 그 시간이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북적북적 사람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놀러 가는 일은 절대 없고 일정 거리 이상을 가면 돌아올 때 진짜 너무 힘드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재수 없어서 만약에 이제 서울은 사실 버스나 전철로 가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사실은 차로 가기에 좀 불편하니까 지하철 버스 타잖아요. 돌아올 때 재수 없으면 1시간 동안 서서 와야 돼. 자리 없어가지고. 특히 지하철. 제가 독일 나가기 전까지는, 아니야, 독일 갔다 오고 나서도 한동안 한 두세 달 정도까지 그 좀 부탁받아서 분당도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분당을 안 가게 된 계기도 그거야. 너무 힘들어서. 내가 거기를 나가는 게 심지어 돈을 받는데도, 이 푼돈 받아봤자, 어? 물론 푼돈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너무 힘든 거예요. 분당은 저는 전철 안 타요. 환승 너무 오래 걸리고 지하철이 더 오래 걸려서 분당은 아예 이제 광역버스를 타고 가요. 네. 광역버스 타면은 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내외로 분당에 제 목적지까지도 가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내에 분당을 가는데 물론 돈을 벌면은 좋기는 한데 그 분당에 그거 잠깐 하고 돈 벌려고 거의 하루를 날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날 일이 짧으면은 아침에 나가서 끝나고 집에 오면 5시예요. 만약에 그날 일이 좀 길어? 그럼 아침에 나가서 끝내고 집에 오면 7, 8시예요. 특히 그 퇴근 시간까지 겹치다 보니까 보통 8시야. 집에 오면. 하루가 날아가요. 길바닥에 시간 내다 맞아요. 저는 길에다가 시간을 버리는 거, 거기 돈 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물론 돈을 벌긴 하는데 그게 뭐 엄청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 거기는 한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진짜 끼케야 몇만 원이거든요. 사실 그거 몇만 원짜리 하려고 가는 건데 물론 그 몇만 원도 소중하죠. 사실은 소중한 돈인데 그 하루 길바닥에다가 시간을 다 버리고 하루가 날아가는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체력도 너무 빠지고 그리고 또 아침에 가야 되다 보니까 그 알죠?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버스 한 대 놓쳤을 때 그 나비 효과가 엄청 큰 거. 나는 분명히 배차 간격 10분짜리 하나를 놓쳤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10분짜리 하나 놓친 것 때문에 도착 시간이 막 30분 이렇게 차이 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나비 효과 때문에. 아침에 아침에 나는 아침에 나갔는데 응? 이거 하나 놓쳐가지고 진짜 일찍 나왔는데도 지각을 하는 거야. 시간에 뭐 한 5분 10분 지각하는 거지만 물론 그것도 근데 찝찝하잖아. 사람이 5분 10분 지각을 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버스 시간을 맞춰 나오시면 되죠. 광역버스가 어떻게 제 시간에 도착을 하냐고. 네, 진짜 한번 화났던 게 그거야. 제 시간에 오려고 일찍 나오면 되잖아. 집에서 2시간 전에 나왔다고요. 2시간 전에 여유를 가지고 2시간 전에 나왔는데 막힌 걸 어떡해. 광역버스 시간표 명목 얻기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광역버스 진짜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는데 뭐 그걸 내가 어떻게 맞춰. 진짜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그
1시간 반 전이야. 거기 이제 약속된 시간에 1시간 반 전에 광역버스 그 정류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제가 1시간 반 전에, 집에선 2시간 전에 출발을 한 거고 1시간 반 전에 광역버스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정류장에 도착을 했는데, 정류장 앞에 제가 타야 되는 버스가 사고가 나 있는 거야. 접촉사고였어요. 쿵 하고 박은 거예요. 예, 정류장으로 들어오던 버스고, 거기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전철역 이렇게 그 로터리 같은 데 있잖아요. 전철역 로터리 같은 데에 정류장이 있는 건데, 그 로터리에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무리해서 나가던 차하고 들어오던 버스하고 접촉이 난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뭐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접촉 사고가 났으니 이 버스는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버스로 미뤄진 거야. 어? 그래서 접촉 사고 난 거를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니까. 1시간 반 전에 사고가 났어요. 이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늦을 것 같습니다. 라고 1시간 반 전에. 말이 되냐고, 분당 가는 거가. 내가 진짜 아마 그 사고 날이 결심, 내가 여기를 이제 그만둬야겠구나라고 결심했던 그런 날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래서 어느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때인 것 같은데, 그때를 기준으로 다짐을 하고 대략 몇 개월 후에 거기 일을 이제 그만두고 분당에 안 가게 됐죠. 광역버스 차량 문제로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본 적 있어요. 아, 맞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고속도로 그 빠져가지고 승객들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버스가 따라잡으면은 거기서 이제 환승시켜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뭐든 가까운 게 최고예요. 지금 제가 그 지휘하는 곳이 사실 페이가 좀 작아요. 지휘하는 곳이 페이가 좀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인데 거기를, 다른 데를 안 가고 거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가까워요. 정말로 집에서 30분이면 가요. 자차로는 20분, 자차로 가면 20분, 전철 타면 30분.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조금 페이가 짜도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곳, 좀 거리가 있는, 막 오늘 거기 가야지, 일하러 가야지, 그런데 1시간씩 막 걸린다? 그러면은 그 페이 받고 지금 안 할 것 같아. 물론 지금은 하겠지. 근데 제 경제적 상황이 조금의 여유가 생긴다면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아요. 그 페이 받을 거면 1시간 걸리는데. 근데 30분, 자차로 20분 거리에서 하니까, 그래, 뭐 교통비 안 쓴다라는 느낌처럼 스트레스 좀 덜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 물론 이제 좀 거리가 있지만 뭐 지금보다 페이를 뭐 훨씬 많이 준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해 보겠죠. 조금 멀고 힘들어도 그만큼 페이를 많이 주니까 일로 가는 게 맞으려나? 라는 고민을 해보겠죠. 갈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네, 어중간한 페이를 제시하면서 막 1시간 거리, 1시간 반 거리에서 저를 이제 뭐 스카웃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거절할 겁니다. 어중간한 페이론 나를 움직일 수 없다. 미안. 지금 오늘 그 뭐야, 어머니가 저녁, 그러니까 오늘 건 아니고 내일 걸 좀 미리 하신다고 그 우선 고깃찜 같은 거를 이제 하셨는데, 하시는 동안에 이제 냄새가 좀
찜 같은 거 하는 거니까 고기찜이니까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실 이 베란다 쪽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 문을 열었어요. 근데 지금 미세먼지가 좀 심하잖아요, 요즘. 그 약간 그것 때문에 그런가? 코가 좀 막히네요. 막 이렇게 막 콧물이 나고 이런 건 아닌데 코 안쪽에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좀 있네. 약간 막힌 거 들리죠 지금? 막혔어. 음. 아, 제가 이 코 안쪽 막히는 거를 정말 답답해요. 그 노래할 때 제가 발성을 쓴다고 해야 될까? 그때 여기가 열려야지 편안하거든요. 소리 내는데. 그리고 사실 저는 평상시 말할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할 때는 사실 마이크 있고 이러니까 잘 안 그러긴 하는데 바깥에서 뭐 제가 지휘를 할 때라거나 뭐 강의를 한 때라든가 뭐 아니면 뭐 다른 거 뭘 할 때 좀 이제 목소리를 발성을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여기가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쪽이 비염이나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가 막히면 너무 답답해요. 이게 코 앞에는 뚫려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일상생활 하는데 이 안에가 막혀 있으니까 내 목소리도 너무 답답하고 목도 조금 빨리 피곤해지는 게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예민해. 어. 이거는 좀 뭐 직업병 같은 예민함인데 너무 예민해. 답답해 죽겠어 지금. 강제로 열어버리고 싶어. 막 쑤셔가지고 막 안에 뚫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코 안쪽에가 그 코, 그 콧대라 그래야 되나? 콧대는 아닌데 코 안쪽이라 그래야 되나? 어릴 때 쌈박질하다가 이렇게 살짝 폈어요. 살짝 폈어요. 그게 콧대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티 하나도 안 나고 살짝 그 왼쪽으로 더 이렇게 살짝 폈거든요. 근데 그게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그 왜 코 안에 이제 우리 왼쪽 코하고 오른쪽 코를 구분 짓는 그 경계 그 물렁뼈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이걸 뭐라 그러지? 제가 정식 명칭을 모르는데 아무튼 그 구분되는 그 칸막이 같이 이렇게 있는 물렁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휘어 있다 보니까 어 그쪽이 되게 막혀 있어요. 비염 오면 그래서 그쪽이 되게 빨리 막혀요. 땡땡도 핵주먹 김배니.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살짝 했는데 뭐 교정하고 뭐 이럴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랄까 아무 지장도 없고 미관 뭐라 그러지 그 미관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제 뭐 건강이나 몸 상태에 있어서 이상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든다. 뭐 이래가지고 안 했는데 이렇게 제가 성악을 하게 되고 비염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이게 진짜 왼쪽 코가 막히는 그 느낌이 엄청 답답하게 느껴질 줄 그땐 저도 몰랐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뼈가 굳었기 때문에 아마 교정하기 힘들 거예요. 코를 다시 부러뜨린다거나 코뼈를 다시 빨낸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코를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아마 하지 못할 겁니다. 왜 가끔 그거 있잖아요. 그 비염 수술을 하는 김에 콧대 세운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코 성형을 하지 않는 이상 교정은 못할 것 같아요. 의사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빡친다. 제가 오른손 손가락이 나도 어릴 때 진짜 미친 짓 많이 하고 다녔구나.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인데 이거는
고3 때다. 고3 때 생일이라고 그 아니 핵주먹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맞아가지고 코뼈가 휘었다니까요. 무슨 핵주먹이야. 맞아서 코뼈가 휘었는데 찐따였던 거지. 처맞고 다니고 무슨 찐따였는데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야 하고 덤볐다가 쳐 맞아가지고 코뼈가 휘었다니까. 무슨 핵주먹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고등학교 때 남고다 보니까 이제 생일이면은 야 생일 빵 이러고서 진짜 우리 반뿐만 아니고 옆반에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와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때려요. 애들끼리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고3 때였나? 내 생일에 나랑 생일 같은 애들이 한 2명인가 더 있었어. 그래서 3명이서 미친 듯이 도망다녔어요. 진짜 막 꺼져 이 개새끼들아 하면서 막 도망가고 막 김대리 잡아 저 새끼 잡아 하면서 애들 막 우르르 막 무슨 복도에서 막 진짜 무슨 추격전을 벌이면서 막 도망다녔거든. 그러다가 결국에 붙잡혔지. 때리려는 놈들이 더 많으니까 붙잡혔지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애들끼리 약간 장난이지만 그 흥분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도망치던 놈을 악을 써가지고 잡아가지고 잡아뜨리고 막 때리니까 애들이 약간 흥분 상태로 때리다가 막 때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 손을 밟혔었어요. 그때 손을 밟힌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근데 뭐 심하게 뭐 다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누가 봐도 왼손이었는데 왼손 검지가 좀 부어오르고 멍이 들면서 부어오르고 오른손이지 왼손 검지가 부어오르고 중지가 그 왜 이렇게 손가락이 마디가 2개 있어가지고 3개로 구분되잖아요. 손가락이 보통 2개 이렇게 구분되는 관절이 있고 3개로 구분되잖아요. 근데 손톱 있는 맨 위에 거기 왼손 중지 맨 위에 마디가 약간 이렇게 휜 거야. 살짝.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뭐 2차 저차 해가지고 뭐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하다가 손을 밟혔는데 이렇게 됐다. 엑스레이를 찍은 거야. 근데 이제 누가 봐도 검지는 붓고 멍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찍었어요. 보니까 안에 똑같이 그 손톱 있는 그 마디하고 연결된 그 관절 쪽 거기 뼈가 조각이 났다는 거야. 살짝 조각 난 게 떨어졌다고. 여기 뼈가 살짝 뼈 조각이 살짝 조각 나서 떨어졌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막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그냥 멍들고 부어서 건들면 좀 아픈 거였지 뭐 그렇게 막 뼈가 부러졌다라는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 이게 근데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도 없을 거다. 그냥 좀 지나면은 그냥 멀쩡해질 거다 이러는 거예요. 에? 뼈 조각이 떨어졌는데요? 그랬더니 막 괜찮아질 거래. 할아버지 약간 나이가 좀 있는 의사였거든요. 괜찮아질 거래. 이게 뭔 개소리지? 뼈 조각이 나갔는데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서 그래 이건 알겠다. 이 중지가 휘었다. 뼈가 이렇게 휘었다. 그랬더니만 아니래요. 아니라고. 사람 손은 원래 다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고. 아니요. 제가 맨날 보는 제 손이잖아요. 어제까지 안 이랬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됐다니까요. 아니에요. 원래 손은 그래요. 아니 제 손이 원래 안 그렇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러는 거야. 그 돌팔이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나이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다 개인 병원도 아닌데 무슨 메디컬 센터에서 원장이 둘인 그런 거였는데 나머지 1명 원장이 우리 삼촌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조용히 그냥 넘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의사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일단
말했다시피 내 중지는 원래 그 모양이 아니었는데 그 의사가 그때 교정해주지 않아서 지금도 약간 휜 상태로 남아 있고요. 하지만 일상생활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네. 그리고 검지, 아까 말했던 그 뼈 조각이 살짝 떨어졌다는 그 검지, 맞아요. 그 의사 말이 반은 맞았어요.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도 없고요. 다 괜찮아요. 근데 그 맨 윗마디가 완벽하게 딱 안 펴져요. 살짝 구부러져 있어, 안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쫙 손가락을 쫙 펴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살짝은 이렇게 손톱 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꺾이잖아요. 뒤쪽으로 꺾이듯이 일부러 힘줘서 피면은. 검지가 원래 그게 됐는데 안 돼요. 맨 윗마디가 이렇게 딱 펴지지가 않아. 그 뼈 조각 떨어진 자리가 요거를 지탱해주는 그 자리였나 봐요. 일상생활엔 아무런 지장 없어요. 사실 아무런 지장도 없고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해서 손을 보면 아는 거지 몰라요 원래. 근데 볼 때마다 그 의사의 그 귀찮은 그 힘들어한, 굉장히 힘들어한 표정으로, 아니에요 사람 저는 원래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붓기 빠지고 멍 빠지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막 이러던 그 표정이 막 생각나면서, 아 진짜 그때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삼촌한테 연락을 해서 삼촌 친구분이랑 같이 정형외과 메디컬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딴 소리를 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네, 약간의 빡침이 몰려오는 그 기억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조금 빡쳐. 심드렁하게 쳐다보면서, 아니에요 사람 손은 원래 휘어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아니 내 손이 원래 이런지 아닌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이 나 오늘 처음 봤는데. 아 진짜 그때 진짜 왜 참았지? 생각해보면 내 성격상 그런 걸 참을 성격이 아닌데, 삼촌 친구의, 그러니까 뭐 같이 운영하는 거니까 친구겠죠. 삼촌 친구의 친구라서 그랬나? 어려서? 아니에요 어려서 그러진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좀 지랄 맞았거든요. 어려서부터 좀 지랄 맞은 성격이어가지고, 다른 때는 부당하다,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진짜 막 들이받는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좋게 좋게 대쪽 같았다고 합시다. 대쪽 같았다. 대쪽 같았다. 성격이 대쪽 같았다. 그랬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네, 이렇게 막 유하고 유들유들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막 진짜 막, 뭐 제가 저니까 스스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서 그런데, 뭐 예의가 없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굉장히 예의는 바랐고, 예의 바르고, 딱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착했는데 내가 아니다 싶은 거, 좀 고집도 세요. 제가 고집이 좀 센 편인데, 지금은 뭐 어릴 때하고 비교하면은 훨씬 유해졌지만, 어릴 때는 그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좀 부딪히는 일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딪히는 상황이 왔을 때 좀, 네, 그런 게 많았었어요. 예전에 이것도 방송에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한 두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코 막혀. 음, 음, 잠깐만요. 어, 옛날에도 한 두 번, 뭐야. 음, 죄송합니다. 옛날에 방송에서도 한 두 번 정도 얘기했던 얘기인데, 이게 그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끝나고 그 환승역에서 환승을 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아, 간만에 그림판 하나 꺼내서 설명해볼까? 오랜만에. 간만에 그림판, 킹림판 온. 다 아이고, 읽었는데 이게 무슨 챕터를 소리야? 어떻게 읽지? 왜 이거 소리가 켜져 있지? 아, 죄송합니다. 왜 소리가 켜져 있지? 당황. 아이고, 자, 의도치 않은 닝구님 도방. 아, 닝구님 방송은 항상 와딩을 해놓으니까요. 방송할 때 켜두시면.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러니까 환승을 하는 곳이었는데 환승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승강장이에요. 승강장이라 그래야 되나? 승강장은 요 위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승강장 대충 표현할게요. 승강장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철 들어오는 곳. 전철 들어오는 곳. 전철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환승역이고 이렇게가 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그리자.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환승 계단, 환승하러 가는 계단이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대충 느낌 오죠? 예, 지하철이나 타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단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요 승강장 요쪽이 되게 좁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좁잖아요. 길이 사람 한 명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잖아요. 이 계단 있는 곳이 아주 되게 좁은 여기인데 제가 내린 데가 여기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요 문으로 여기서 내렸어. 내린 건 여기가 아니었나? 아무튼 이쪽 내렸어요. 내려서 요 환승 계단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제가 베니는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내 마우스 포인터가 또 어디 갔니? 여기 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한 거지. 베니예요. 교수님이 이렇게 내려서 환승하러 가야지 하고서 가고 있었어. 가고 있는데 뒤에서 대학교 1학년 때예요. 제가 재수를 했으니까 당시 저는 21살이었습니다. 21살의 베니 교수님이었어요. 풋풋하던 그 시절 21살의 풋풋한 교수님. 근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편의상 은갈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진짜 은갈치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은갈치 정장을 입은 아저씨, 딱 봐도 한 40대 후반? 후반 정도, 딱 50대까지는 안 돼 보이는데 40대 후반 정도 돼 보였어요. 은갈치가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죠. 은갈치도 이 환승 계단을 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가고 있는데 딱 요 상태야. 요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환승하러 가야지 걸어가고 있는데 은갈치가 뒤에서 갑자기 꺼져 씨발 이러면서 어깨를 퍽 밀치고 나를 옆으로 밀치고 자기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존나 황당하잖아 진짜. 아무 이유도 없어. 진짜로 나는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꺼져 씨발 이러면서 내 어깨를 팍 밀치더니 팡팡팡팡 이러면서 막 혼자 막 가는 거야.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뭐 소심하지 않더라도 보통의 사람들은 아이씨 뭐야 미친놈인가 막 이러면서 그냥 혼자 그냥 짜증나 미친놈이야 막 이러고 말잖아요. 보통 그러고 말잖아요. 보통은 그러잖아. 그냥 오늘 일진 더럽네 똥 밟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많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통은. 하지만 그 성격이 대쪽 같은 대쪽 같은 우리 21살의 패기가 막 흘러 넘치던 우리 베니 교수님은 참지 않지. 못 참지. 뚜벅 저를 밀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야. 야 일로 와봐. 바로 발음에 주의하세요. 대쪽 같은 베니 교수님은 바로 야 일로 와봐라고 야 일로 와봐를 시전을 했죠. 야 일로 와봐를 시전하고 은갈치가 이제 야 이러면서 딱 뒤를 돌아보면서 너 몇 살이야? 어쩌고저쩌고 먹을 만큼 처먹었다 미친 하면서 막 바로 쌍욕을 이제 갈겨줬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싸움이 난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막 때리려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때리려고 막 하길래 그 뭐라 해야지?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레슬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막았어요. 근데 막상 막으려고 나는 팔을 올린 거잖아. 막으려고 팔을 딱 올렸는데 막상 내 그 막으려는 팔 앞에서 이렇게 손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그래서 막 쌍욕을 막 이렇게 날리면서 도발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막 이제 내가 이제 막 도발을 하니까 막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뭐 어쩌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이제 승강장이잖아요. 그 전철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쪽에는 반대쪽 승강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승강장이. 여기서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이 반대쪽에 있었던 거죠. 공익근무요원. 대충 저랑 대충 비슷한 나이겠죠?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이 이쪽에 있다가 여기서 그걸 본 거지. 공익근무요원이. 그래가지고 거기 뭐 하시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공익근무요원이 그걸 보고서 소리를 지르고서 이제 막 뛰어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이제 이쪽에도 계단이 당연히 있겠죠. 환승역이니까. 마우스 포인터 정말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상하게 그랬다. 아무튼 공익이 이렇게 다시 온 거예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이 은갈치도 정말 웃긴 게 공익근무요원도 사실 말했지만 저 21살 때니까 저랑 뭐 끼케 뭐 한 대여섯 살 차이 났을 거 아니에요. 좀 늦게 뭐 이제 어쩌다 보니 늦게 가시거나 뭐 그랬으면 어쨌든 또래라는 거잖아요. 20대 또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그 전철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그 뭐라 그러죠? 제복 같은 거 입으시잖아요. 뭐 근무복이라고 하나요? 그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는 그 옷을 입으시잖아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오니까 딱 봐도 또래인데 저랑 또래인데도 갑자기 막 존댓말을 하면서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여기 가려고 하는데 여기 서가지고 길을 막고 있더라. 그래서 뭐 내가 비켜달라고 말을 했는데 음악을 듣느라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못 들었는지 못 들어서 비켜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밀고 갔더니 나한테 쌍욕을 하면서 이거 뭐 구라를 다치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걸어가고 있었고 난 그때 음악도 듣고 있지 않았어요. 네. 음대 다니는 사람들이 막 음악을 막 너무 사랑하고 음악을 막 듣고 막 매일같이 음악을 듣고 끼고 살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징글징글 해가지고 평상시에 음악을 안 들어요. 정말 평상시에 징그러워가지고 음악을 안 듣는다고 우리는. 잘 안 들어요.
이어폰은 무슨.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계속 그러나 봤어. 보고 있는데 공익근무원이 그렇다고 여기서 뭐 이렇게 싸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꽤 강단이 있더라고요. 그 공익근무원도 그러더니만 예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은갈치가 이제 그냥 간 거지. 은갈치가 그래서 은갈치가 먼저 환승 계단으로 은갈치는 갔어요. 가면서도 나를 겁나 째려보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은갈치는 먼저 갔어요. 이렇게 그 공익근무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저 사람 술도 마신 것 같고 보니까 그냥 저한테도 막 거짓말 한 건지 저도 알 것 같다. 고생하시는가 욕 보셨다. 근데 너무 막 그러지 마시고 괜히 술 마신 사람이랑 그렇게 안 좋은 일 있으시 마시고 가세요. 가시죠.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서 그냥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공익이랑 헤어지고서 갔는데 이렇게 저도 이제 갔겠죠? 갔어요. 제가 이쯤 딱 도착을 했어. 제가 이쯤 딱 도착을 했는데 은갈치는 저보다 조금 먼저 갔잖아요. 여기서 비틀비틀 내려가면서 어떤 여성분이 한 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성분 한 분이 올라오고 있었거든. 좀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은갈치가 또 이제 여성분 비켜 씨발 미는 거야. 이 벽 쪽으로 또 미는 거야. 여성분이니까 밀리고 뭐 하겠어요. 그 여성분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반응이었죠. 아씨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러고 이제 여성분은 자기 갈 길 가려고 올라오시고 보면서 미친놈은 괜히 미친놈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날 한번 갑자기 그랬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네요. 왜 나왔지 이 얘기가? 왜 이 얘기를 했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 얘기? 아닌데 나 병원 얘기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성격이 대쪽 같다. 교수님 성격이 굉장히 대쪽 같다. 그 얘기하고 있었네요. 맞네요. 생각났습니다. 네, 대쪽 같은 우리 교수님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의는 굉장히 바르고 한데 나한테 피해주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 절대 참지 않는 대쪽 같은 교수님의 성격이 저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진짜 그때는 그런 적도 있어. 성격이 제가 그래서 지금도 저 그래요. 막 주변에 친구들이나 가끔씩 저한테 성격 좋다, 착하다, 진짜 이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이 없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막 간혹 저를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랑 정말 친하고 막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제일 친한 친구들은 알아요. 김벤이 성격해 지랄 맞은데 나이 먹더니 유해졌다 라고. 제 진짜 찐친들은 알죠. 근데 대학교 때 친구들은 잘 몰라요. 대학교 친구들은 제가 되게 착하고 유한 줄 알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대학교 때 더 이제 많이 친해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보고 하면서 제 성격을 이제 아는 친구들도 생겼지만, 대부분의 성인 되고 나서 알게 된 사람들은 제가 성격이 정말 유하고 좋은 줄 알아요. 전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성격이 조금 더러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나이 먹고 사회생활 하면서 조금 사회화가 되었다. 교수님이 사회화가 되어서 그렇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화가 된 거지 진짜. 사회화가 되었어요. 아이고.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서 이어서 갈게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한테는 항상 이런 내 성격 견뎌줘서 고맙다고. 맞아요. 저도 그 얘기해요. 와, 너네는 어떻게 그
사회화가 안 돼 있던 그 질풍노도의 중2병 시기에 나를 만났는데 어떻게 내 성격을 감당하고 친구를 했니? 그러면 처음엔 나도 너가 그런 놈인 줄 몰랐어. 이제 친구들 그러죠. 처음엔 나도 몰랐어. 알고 보니까 그런 놈이었을 뿐이지. 그땐 이미 친해지고 난 뒤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래서 막 아하 막 제가 막 아하 막 이러면은 막 에이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네, 잠깐 다녀올게요. 음악 틀어놓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려놓고. 나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채팅을 보려고 하는데 화장실 소리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고 채팅이 와가지고 빵 터졌네. 아, 갔다 오면서 코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물로 코를 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물로 코 풀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약간 오히려 물을 약간 코로 머금었다가 다시 흥 하고 풀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 좀 풀리게 했는데 갑자기 그 흑 하고 코를 머금다가 오히려 넘겨가지고 코 안쪽까지 물이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헉 하면서 했는데 오히려 조금 시원했다 랄까. 네, 그랬습니다. 마실 것도 좀 타왔어요. 소주랑 홍초랑 물이랑 해가지고 500ml 잔에다가 타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게임은 오늘은 로아를 할 겁니다. 로아를 할 거고 가능하면은 닝구님도 오늘 로아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를 좀 할까 하는데 근데 약간 좀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로아 시작하시네? 잠깐만. 이거 여쭤봐야 되는데. 잠깐, 닝구님 방 소리가 조금 들려도 이해해주세요. 네, 네. 너무 쉬워가지고 좀 졸았거든요. 그럼 공대장 맡겨드릴게요. 그럼 제가 공대장을 할까요? 그래요. 오세요. 아 예. 네, 베니님, 선생님 얼른 들어오세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방송 중이라서 타이밍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타이밍 일단 그러면은 베니님 자리 일단 마련해 둘게요. 야 잠깐만, 학생은 한 명이고 선생님 세 명이야. 로아 하시는 건가요? 물어보고. 저도 이제 로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4명이죠 선생님. 네 명인가? 네, 대민까지 포함해서. 바야바님 학생인데? 아니요, 저 선생인데요. 제가 공대장이에요 오늘. 저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베니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도 처음이라서 모르겠는데 하다가 조금 진행에 불편함이 생기면은 그때 조절하면 되니까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닝구님 방송 소리 듣고 우리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저쪽 디코방에 들어가면 지금 그러니까 저쪽이 그 디코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닝구님 말고 닝구님 방 투수분들이 디코를 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저쪽 디코에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 근데 좀 방송상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보려면 사실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서 저는 그래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쪽 분들이 혹시라도 불편해하실까봐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닝구님도 조금 모르겠어요 어떡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셨었어서 전에도 일단은 가능하면 저쪽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대답 좀 해줘. 듣고만 있지 말고 이럴 땐 대답 좀 해줘.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거니까.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쪽 디코방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감안해 주시고요.
간만에 이 명령어를 고쳐보네요. 닝구 앤 난닝구들. 닝구님 팬 닉이 난닝구라서. 근데 저 말고도 지금 저쪽에 가르쳐 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이게 제가 들어간 게 의미가 있나?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아는 지금 저 키고 있고요. 로그인만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좀 바꾸고 디코방 들어갈게요. 근데 뭐로 같이 갈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기상이를 갈지 알카를 갈지. 알카로 갈까 생각을 합니다. 알카 좀 연습도 해야 돼서. 알카 근데 레벨업을 해가지고 1490으로 일단 네, 화면 좀 바꿀게요.